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보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진 통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과천에 있는 한국카메라박물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원 4번주. 카메라 또한 한국카메라박물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필름 카메라 또는 올드 카메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네. 저희한테는 항상 감사한 곳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볼 카메라는 1984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버전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죠. 되는데 거의 중형 카메라의 대표 주자죠. 얘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애였죠. 84년도에 만들어진 펜탁스 645 카메라. 네. 먼저 여러분들이 645 카메라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조금 알면은 좀 편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은 이제 66 사이즈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645를 만들어진 게 이제 기동성이라는 문제에서 645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전시관 67을 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A/10이든 57이든 34든 그 직사각형의 인화지에다가 인화를 할 때는 66이라는 것은 가로든 세로든 어쩌 한 변을 트리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진. 그렇게 되면은 645 사이즈나 트리밍을 66을 트리밍을 하는 거나 필름 면적에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뭐 하려고 크게 만드느냐. 이렇게 돼갖고 645가 만들게 된 계기라는 게 거의 정설이다시피 하고요. 실질적으로 645 펜탁스 645 카메라는 필름 시절 때 추구했던 첫 번째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동성이라는 면이에요. 이건 정말 35mm 카메라가 지금 생기진 않았지만 들고서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가벼움이라든가 그런 미러 쇼커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카메라. 이것뿐만 아니라 펜탁스에서도 있었고 뭐 마미야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카메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645가요. 그렇죠. 67 아까 들어봤잖아요. 그건 촬영 끝나고 처음 만졌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뭐 우드 그립이 있든 뭐든 이거는 양손으로 들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좀 못 찍겠는데 이거 답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들고서 찍을 수 있고, 펜탁스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크게 3가지 버전으로 보는데 1984년도에 그냥 645가 나왔었고요. 97년도에 645N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근데 이 버전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매뉴얼 포커스잖아요. 걔는 AF가 오토포커스를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펜탁스 645N2가 나와요. 네, 그렇죠. 역시 오토포커스인데 노출 보정하고 노출 측정 기능을 좀 향상을 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기능을 좀 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645N2는 그리고 미러업 기능이 추가되죠. 드디어. 미러업 기능.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중형 무조건 미러업 기능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카메라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펜탁스는 처음부터 넣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가장 단점들도 있겠죠. 단점이라고 그러면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 불능이에요.
뭐 비상셔터가 있다거나 그런 거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필름 매거진이 핫셀 거치는 게 교환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20을 꽂을 거냐, 220을 꽂을 거냐, 필름 매거진 여기서 계속 이렇게 빼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다가 갈아 낄 수가 없다. 물론 그게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겠느냐, 많은 프로들이 사용할 때는 꽤나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리개 우선이나 프로그램이나 전자식 모듈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A, 락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는 저 같으면 좀 필요한 기능인데 좀 단점이라면 그쵸.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부분이고, 장점이라면 아까도 말했던 기동성과 필름 이송을 자동으로 해준다. 네. 이게 요즘에 뭐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뭐 디지털 카메라 이게 필요 없죠. 이성 필요 없죠. 이 당시에 중형 필름을 쓰는 중형 카메라에서는 대단히 편리했던 기능이에요. 전자화가 제대로 된 카메라. 딱 봐도 저번에 제가 에미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요런 게 약간 펜탁스 버튼식이거든요. 버튼식이죠. 요런 게 나중에 펜탁스의 이제 패밀리 같이 이런 게 약간 상징처럼 되는데 얘도 그런 게 딱 적용이 되면서 누가 봐도 이건 전자식 카메라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서 저도 이 카메라를 오래 쓰지는 않았지만 제 손을 거쳐갔던 카메라이긴 해요. 자, 이 카메라에서 이제 노출 보정 기능이 있죠. 아까는 A, 락 기능이 없는 거고, 그건 아예 기능 자체가 없는 거고. 매뉴얼로 하라 이거겠죠. 노출 보정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스톱씩밖에 보정이 안 돼요. 앞뒤로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3분의 1 스톱, 반 스톱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추어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진 카메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프로들은 3분의 1 스톱을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쓰는 스피드라이트 큰 거, 뭐 엘린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정밀하게 제어가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반 스텝까지를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한 스텝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누가 썼으면 좋겠냐 하면은 인물 사진을 찍는 필름 카메라로 인물 사진을 찍는데 35mm보다는 화질을 좋게 원하면서 기동성까지 갖춘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보다는 네거티브 필름을 쓰면서 프린트를 목적으로 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웨딩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패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645 카메라를 들고서 촬영을 한다면 필름이 없으니까 안 찍히니까 그냥 빼고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찍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솔직히 노출 보정 기능이 한 스텝 고정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방금. 아니 그건 어렵지 않았을 건데 전자화가 된 건데 전자화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함수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조금만 값만 조절하면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스펙적으로 보면은 얘도 여전히 35mm부터 600mm까지 렌즈 시스템을 방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렌즈 성능도 꽤나 좋아요. 성능도 꽤나 좋고요. 그다음 셔터는 15초부터 1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큰 35mm, 중형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는 645. 그래서 굉장히 기동성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풍경을 찍으실 분이라면 펜탁스 유저라면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풍경은 6, 7쪽이 필름 면적 면에서 좀 더 낫죠. 네. 이걸로 풍경을 찍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풍경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판형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중형보다는 대형이. 그러니까 645보다는 67, 67보다는 69가, 69보다는 45가, 45보다는 A/10이. 현재도 그렇죠. 뭐 디지털도 고화소면 제가 뭐 지원만 해주면 고화소일수록 좋다라고 하니까요. 방대한 쪽을 풍경을 담는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면적이 넓고 그런 것들이 정보량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추천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으면 67 사이즈만 돼도 마비아가 됐건 펜탁스가 됐건 기동성 면에서는 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물 사진을 찍거나 패션을 찍거나 웨딩을 찍거나 이랬을 때는 35mm로 찍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품질 면에서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마미아가 됐건 펜탁스가 됐건 어느 젠자브로니카가 됐건, 요즘 젠자브로니카는 잘 안 보이죠. 젠자브로니카 됐건 핫셀이 됐건, 핫셀은 66. 네, 그렇죠. 물론 매거진을 6섞일 수는 있지만 걔는 이제 정방향 쪽으로 가는 거니까. 딱 봐도 사각형이잖아요. 요거는 그런 쪽에 좀 특화돼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645 시리즈는 아직 현역이죠. 음. 645D가 나오고 645Z가 나오면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645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645N이 나오잖아요. 오토포커스.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그 바디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겠죠. 거기에서 필름 쪽에다가 그냥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심었다고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카메라가. 그러면서 이제 펜탁스에서 중형 디지털이 발빠르게 나오죠. 그게 645D 쪽이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네요. 중형이 이제 결국에는 미러리스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미러업이라는, 그러니까 미러라는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면서 그렇긴 한데. 후지에서는 미러리스 쪽이죠? 네, 후지는 그렇죠. 페이지 원도 그렇고. 그렇죠. 그건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소형은 이미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 중형도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네, 넘어갔죠. 이제 넘어간 거죠. 뭐 크기라든가 중형은 아무래도 또 카메라가 커지니까 SLR 쪽보다 미러리스 쪽으로 해갖고 카메라 부피를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러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성능의 렌즈나 렌즈 설계에서 좀 자유로움이 생기니까요.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보네요. 그래도 펜탁스는 여전히 뭐 자기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신명? i10T? 네, 여전히 펜탁스는 K1이라든가 이런 걸로 SLR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얘도 SLR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펜타프리즘이 이렇게 생긴 게 그렇게 35mm보다 좀 넙대대하게 생겼을 뿐이지 여전히 시스템은 갖고 있는 SLR. 단순히 저희가 지금 굳이 SLR이 필요할까? 중형에도? 라는 의문을,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지만 얘들은 아직도 SLR에는 분명히 자기네들만의 철학이 있고 그걸 지켜주는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도 편하게 좀 만든 게 삼각대에다 세우는 소켓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쪽에다 세울 땐 가로로 찍을 때 이렇게 찍거나 그렇죠? 세로로 찍을 때는 여기다 삼각대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보통. 근데 이 카메라가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또 하나를 만들어줬죠. 이렇게 해갖고 쓰라고. 이런 편리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한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카메라가 아닐까 보고 이 645 카메라를 필름 중형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선택해도 돼.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카메라니까 사서 사용하세요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로 디지털을 안 쓰고 만약에 필름으로 인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좀 프린트를 했을 때 좀 깔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645 이거 사면은 후회 안 할 거야. 근데 난 풍경을 만약에 찍고 싶어 그러면 645보다는 펜탁스 67 쪽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환영별로. 그거는 뭐 당연하신 코멘트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태클 걸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네요. 산 올라가는데 힘든데 67 어떻게 들고 가냐? 어쩔 수 없다. 오늘 펜탁스 시리즈들을 꾸준하게 몇 회에 걸쳐서 해드렸죠. 네. 그러면서 한 9회, 10회 정도를 한 거, 8회, 10회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오늘로서 아마 펜탁스 시리즈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중간에 35mm 쪽에서 중요했던 카메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MX라든가 LX라든가 이런 카메라들은 실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기 전에 사진 통장에서 먼저 다뤘던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사진 통장에 뭐 MX는 70회라든가 LX는 곧 더 뒤에 쪽에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 참고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645를 빼놓을 수 없죠. 사실 펜탁스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모르시는 분들, 지금 저희 구독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645가 엄청 유명한 거 아닌가 펜탁스. 반대로 645를 처음 다른 기종을 접한 게 더 신기해. 마미아랑 펜탁스 이외에 뭐가 다른 게 또 있었어. 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후지에서 645를 만든다. 그거 왜 만들어? 이런 느낌이었어. 후지에서도 645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런 이란 리플렉스가 아니라 거리 연도식 카메라로 만들어졌던 거고 69가 후지에서도 나왔고 68이
마미야처럼 만들어졌던 카메라가 있었고. 사실 뭐 645의 대명사죠. 얘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맞아요. 645의 대명사였던 카메라였고. 얘가 기동성 면에서 가장 뛰어났던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탁스사도 지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카메라 소개시켜준 거 보면 110형 카메라부터 6, 7까지 다양한 카메라들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너무 슬퍼. 브랜드는 있지만은 이제 리코 쪽이랑 리코에서 인수를 해갖고 자기 독자 노선을 걷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개발 인력 자체가 부족하더라고요. 작은 카메라부터 중형 카메라 60판까지 만들었던 카메라 회사고 SLR로 시작해서 SLR로 끝났던 카메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대중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게 작고 이런 카메라를 만들었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이 와서는 굉장히 약세죠. 펜탁스가 두각을 거의 못 드러낸다고 보면 되고요. 중형에서 그나마 이제 명맥을 좀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치고 나오는 페이지원이라든가 핫셀이라든가 물론 3대 세력이죠. 그런 데서 치고 나오고 또 그쪽의 시장 장악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회사가 아닐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했던 카메라 회사가 펜탁스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카메라입니다. 근데 저는 67이 더 멋있어서 약간 언밸런스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67은 아까도 아까 했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생긴 게 멋져요. 그런 딱 봐도 멋진. 게 때문에 묵직한 감이 없잖아요, 있죠. 근데 너무 가벼워서 기동성이 뛰어나요, 이 645는. 봐봐요, 한 손을 들자죠. 오늘 이렇게 펜탁스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카메라 시스템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